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신병 교육을 막 마친 이서연 하사는 군용 버스에서 내려 전방 합동여단 보급대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은 낡고 굳건했죠.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그리고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가슴속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이태근의 막내딸이라는 신분, 그 무거운 이름표를 벗어던지고 싶었어요. 여기선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배경을 몰랐고 서연은 그게 좋았죠. 정문을 통과하며 초병과 눈이 마주쳤어요. 젊은 병사는 무표정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서연도 답례를 올렸죠. 그 순간 이곳에서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신병 교육대와는 다른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행정병의 안내를 받아 대대 상황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왁스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복도 끝에 대대장실이라고 적힌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중앙 책상 뒤편에 강도연 대령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권태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와 커피 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서연이 거수 경례를 올리자 강 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차갑고 무심했어요. 충성, 하사, 이서연, 보급대대 착임 신고드립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강 대령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옆에 서 있던 참모 2명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죠. 마침내 강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순간 상황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옆에 서 있던 참모 1명이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는 기침을 한번 하고는 창밖을 바라봤죠.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규정에 맞춰 보고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비서병이다. 알겠나? 강 대령의 말투엔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비서병. 그 단어가 서연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규정집 어디에도 그런 보직은 명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강 대령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침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다른 부대원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강 대령의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어요. 첫 번째 임무는 군용 구두를 광내는 일이었습니다. 구두약을 손가락에 묻혀 원을 그리며 문질렀죠. 구두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끝이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한참을 닦아도 강 대령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시 해. 내 얼굴이 비쳐야 제대로 닦은 거야. 점심 무렵엔 사적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진급심사 자료, 개인 통장 내역, 심지어 가족여행 계획서까지. 이건 명백히 군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 점을 언급하자 강 대령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급심사 앞둔 지휘관의 요구를 왜곡하지 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녁엔 사무실 바닥을 끌개로 닦았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질러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타일 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죠. 허리가 아팠어요. 손바닥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부대원들은 그녀를 보며 눈을 피했어요.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연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서연은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어요. 군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 침상의 오지훈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지훈은 같은 기수로 입대한 동기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언제나 진지한 표정을 짓는 청년이었죠. 유일하게 서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냥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신분 숨겼어. 버틸 수 있겠지? 목소리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작년에 타소대 여군 한 명이 비슷한 일 당했어. 상급자가 몸캠 운운하는 조롱까지 했다고 들었어. 근데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됐대. 결국 그 여군은 전역했고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진급했지. 서연아, 증거를 남겨야 해. 기록이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지훈의 말이 서연의 귓가에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증거, 기록,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창밖으론 초병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그 소리는 묘하게 외롭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군인의 삶일까? 아니면 그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하녀의 삶일까? 분노와 무력감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그러나 동시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물집이 터진 손바닥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그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견뎌야 했습니다. 더 강해져야 했죠. 지훈의 말처럼 증거를 남기면서 다음 날 아침 점호가 끝나고 강 대령은 참모들을 상황실로 소집했습니다. 서연도 함께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상황실 안은 이미 6명의 참모로 가득 차 있었죠. 모두 소령과 중령 계급장을 단 중견 장교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문 옆에 조용히 섰어요. 강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서연 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늘 사단장님 순시가 있다. 모두 긴장해라.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강 대령은 갑자기 서연을 가리켰어요. 이 하사, 나한테 커피 한 잔 타와.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썹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개인 심부름을 공개적으로 시키는 건 명백한 권위 남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그녀는 작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커피를 타러 나가면서 복도에서 참모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지나갔어요. 동정인지 경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서연은 식당 한 구석에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뜨거운 커피가 컵에 담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상황실로 돌아왔을 때 강 대령은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커피를 내밀자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설탕이 너무 많아. 다시 타와.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식당으로 향했죠. 두 번째 커피를 타는 동안 식당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사님, 힘내세요. 그 짧은 위로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두 번째 커피를 들고 돌아갔을 때 강 대령은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서연을 정면으로 불렀죠. 이 하사, 내 구두 좀 봐라. 밑창에 흙이 묻었어. 참모들이 있는 앞에서 강 대령은 서연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한 참모가 기침을 했고 또 다른 참모는 서류를 뒤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죠. 강 대령은 발을 쭉 뻗었습니다. 빨리 안 닦아? 하사는 하사답게 손이 빨라야지. 서연은 손수건을 꺼내 구두에 흙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강 대령은 말끝을 흐리며 웃었어요. 여자 손은 역시 섬세해. 내가 군인의 손인지 하녀의 손인지 오늘 증명해라. 성차별적인 농담이었습니다. 몇몇 참모는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죠. 서연이 구두를 다 닦고 일어서려는 순간 강 대령은 고의로 발을 움직였어요. 서연의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 대령은 그걸 발로 툭 차며 말했어요. 주워. 서연은 다시 몸을 굽혀 계급장을 주었습니다. 손에 쥔 계급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죠. 강 대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참모들을 둘러봤어요. 자, 이제 브리핑 계속하자. 그때 상황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최정한 대위였어요. 그는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죠. 정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상급자의 비위를 고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한숨을 내쉬었죠. 점심 무렵 강 대령은 서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인 지시였어요. 이 하사, 내 차에 와인 상자가 있어. 사단장님 접대용이야. 내 집까지 가져다 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적 심부름을 대놓고 지시하는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군 규정 위반이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그건 규정상 사적 심부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순간 강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손등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뺨이 화끈거렸죠. 서연은 비틀거렸어요.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규정? 내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강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서연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죠.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들지 않았죠. 복도 밖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오지호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황실 문틈으로 보이는 장면을 조용히 담기 시작했죠. 강 대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당장 안 가져다 놓을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상황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뺨의 열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저 멀리서 지훈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죠. 오후 햇살이 복도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추듯 떠다녔어요.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할까? 언제쯤 이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직은.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부은 뺨을 감싸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 알고 있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죠.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등병 계급장을 단 젊은 의무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뺨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은 대답 대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무병은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뺨을 살폈어요. 벌겋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했죠. 손등 자국까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무병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의무병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투에서 서연은 알 수 있었어요. 보고는 없을 거라는 걸. 의무병은 겁먹은 표정으로 소독약만 발라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부은 뺨을 만졌어요. 차가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의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최정한 대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건물 뒤편의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정아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 상황실에서 본 거, 그거 폭행 맞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본 적 있어요. 상급자가 병사를 폭행하는 걸 목격했는데 보고했다가 제가 오히려 왕따를 당했죠. 결국 그 상급자는 아무 일 없었고 저만 다른 부대로 쫓겨났어요. 정한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법은 기록을 편들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보고서는 제가 씁니다. 서연은 정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죠.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정한은 그날 밤 헌병대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책상 위에 빈 서류를 펼쳐놓고 오늘 목격한 장면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목격자, 피해 내용. 모든 걸 규정에 맞춰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죠. 손이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보급대대 상황실. 강도현 대령이 이서연 하사의 좌측 뺨을 손등으로 가격. 목격자 다수. 사적 심부름 강요 정황 확인. 서류를 다 작성한 뒤 정한은 상급부대 헌병단으로 직접 송부할 준비를 했어요. 대대 내부로 보고하면 묻힐 게 뻔했거든요.
그는 봉투에 상급부대 직접 보고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같은 시각 내무반에서 오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영상 파일을 열어봤어요. 화면 속에서 강 대령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규정? 내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그리고 손이 움직이는 장면. 서연이 비틀거리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두 곳에 백업했어요. 군용 노트북과 개인 이메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다음 날 새벽 강 대령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는 의무실로 가서 의무병을 불렀어요. 어제 이서연 하사 기록 지워. 의무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대령은 참모들도 하나씩 불러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일은 훈육 차원이었어. 과잉 해석하지 말고. 진급심사 때 너희도 추천서 필요하잖아. 참모들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강 대령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정한 대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이미 상급부대로 상신된 뒤였다는 것.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는 대대장의 권한으로도 막을 수 없었죠. 오전 10시 강 대령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급 헌병단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강도현 대령님이십니까? 피해자 폭행 건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누가 보고한 거지? 그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을 모두 회유했는데, 의무실 기록도 지웠는데, 대체 어디서 샌 거지? 그날 오후 최정한 대위는 상급 헌병단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접수 완료. 조사 개시 예정. 정한은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침묵의 벽에 척 균열이 생긴 거죠. 그는 서연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고서가 상신됐어요. 이제 조직이 움직일 겁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대지를 뒤덮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초소의 불빛이었어요. 서연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기록으로 남길 거였죠. 새벽 4시 합참 청사 지하 상황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 장교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군 통신망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접수됐죠. 익명 제보. 장교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은 흔들렸지만 음성은 또렷했습니다. 강도현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죠. 규정? 내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그리고 손이 움직이는 소리. 둔탁한 타격음. 누군가 비틀거리는 모습. 당직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죠. 오전 6시 합참의장 이태근은 집무실에서 야간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여군 하사 폭행 의혹. 이태근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해자 이름을 본 순간 이태근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서연, 자신의 막내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연이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태근은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합참의장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참모를 불렀죠. 피해자가 누구든 군의 명예가 짓밟혔다. 합참 직보 체계를 가동하라. 참모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태근은 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딸이 스스로 군인으로 서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비상 연락망을 꺼냈어요.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들이었죠. 공군 중장 이재훈, 육군 중장 이성우, 해병대 중장 이진호. 이태근은 암호화된 상황 전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군 기강 확립 필요, 각 군 대기 태세 전환, 오전 8시 공군 작전사령부. 이재훈 중장은 전문을 받고 즉시 참모를 소집했어요. 폭격기 대기 편대, 작전구역 상공 이동 준비. 참모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였거든요. 중장님, 훈련 계획이 없는데요? 이재훈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부터 계획에 있다. 움직여라. 육군 기계화사단. 이성우 중장은 전차 대대장을 불렀습니다. K2 전차 3대대 전개 가능 위치로 기동. K9 자주포 1개 포대 사격장 이동. 대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작전 목적이 뭡니까? 이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기강 확립 훈련이다. 해병대 특수전단. 이진호 중장은 특수대응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헬기 2대 대기. 보호 수송 임무 준비. 팀장이 물었어요. 목표 지역은 어딥니까? 이진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방 합동여단 위치에 빨간 점을 찍었어요. 여기다. 세부 사항은 추후하달. 오전 10시 전방 합동여단 인근 상공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 미확인 편대가 나타났어요. 여단 방공포대는 긴장했죠. 하지만 곧 아군 식별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폭격기 편대였어요. 지상에서는 멀리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엔진음이 들렸어요. K2 전차들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죠. 대열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여단 정문 초병은 망원경으로 멀리를 바라봤어요. 군용 트럭 행렬이 보였습니다. 헌병대 차량이 선두에 섰고 그 뒤로 통제선 설치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따라왔죠. 초병은 급히 상황실에 보고했어요. 대규모 부대 이동 포착,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강도연 대령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부대가? 참모가 쌍안경으로 확인하고 보고했어요. 헌병대입니다. 그리고 작전통제본부 이동 차량도 보입니다. 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그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진급심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도연인데요. 지금 무슨 일이?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강 대령, 지금은 지휘권 회수 절차 중입니다. 장소 이탈 금지. 통화 종료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강 대령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오 무렵 여단 진입로에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트럭에서 헌병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통제선을 설치하기 시작했죠. 빨간 테이프가 여단 본부 건물을 둘러쌌어요.
작전통제본부 차량이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안테나가 솟아올랐고 통신 장비들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상공에서는 폭격기 편대의 엔진음이 낮게 깔렸어요. 멀리서 들리는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훈련 비행이라고 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고. 사격장에서는 K9 자주포의 포성이 울렸습니다. 사전 점검 사격이었어요. 땅이 울렸죠.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정한 대위는 서연을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사님,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분을 밝히시겠습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헌병대 차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전투기가 지나갔죠.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군인으로 끝까지 증명하고 싶어요. 정아는 짧게 수긍했어요. 그럼 절차로 갑니다. 절차가 당신 편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무전기를 켰죠. 피해자 보호 절차 개시, 격리 준비, 포위망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여단 정문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헌병대가 설치한 통제선 너머로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어요. 초병들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주차장엔 작전통제본부 이동 차량이 자리를 잡았고 안테나에서 희미한 전파음이 들렸습니다. 강도연 대령은 사무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군용 트럭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었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여러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죠. 이게 무슨... 대체 누가...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대령님, 헌병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강 대령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면담? 무슨 면담? 참모는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 폭행건에 대한 조사라고 합니다. 강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건 정치 공세야.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죠. 같은 시각 상공에서는 폭격기 편대가 적어도 비행을 시작했어요. 엔진음이 여단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했죠. 병사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기체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졌습니다.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 위압감은 실전과 다름없었어요. 멀리 사격장에서 또 한 번 포성이 울렸습니다. K9 자주포였죠. 땅이 흔들렸어요.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포탄이 표적을 명중시키는 소리가 들렸죠. 정확했어요.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위였죠. 힘의 과시였습니다. 오후 3시 최정한 대위는 서연을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헌병 2명이 문 밖에서 경계를 섰죠. 여기서 대기하세요. 안전합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헌병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떨림을 멈추려 애썼어요. 정아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절차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안이 나간 뒤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투기가 보였어요. 은빛 기체가 햇빛을 반사하며 날아갔죠. 오후 4시 작전통제본부에서 상황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헌병단장이 참석했고 각 군에서 파견된 연락 장교들도 모였어요. 스크린에는 여단 배치도가 떠 있었습니다. 격리 1단계 완료. 통제선 설치 완료. 피해자 보호 완료. 헌병단장은 차분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관련자 전원 면담, 증거 수집, 지휘권 회수 검토. 연락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5시 강도연 대령은 헌병대 조사실로 소환됐어요. 좁은 방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조사관은 중령 계급장을 단 헌병이었어요. 강도연 대령님, 지난 사흘간의 행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강 대령은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요? 이건 명백한 과잉 대응이야. 조사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서연 하사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죠. 그건 업무 범위 내였어. 조사관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하사의 뺨을 가격한 사실은요? 강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훈육이었어. 규정을 어긴 부하를 바로잡는 건 지휘관의 권한이야. 조사관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강 대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규정? 내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화면 속에서 손이 움직였습니다.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 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조사관은 영상을 멈췄어요. 증거 제출 경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령님 맞습니까? 강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조사관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와인 상자를 개인 집으로 운반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건 의무실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사실은요? 잠깐 나는 질문이 계속됐어요. 강 대령은 점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죠. 같은 시각 여단 외곽에서는 K2 전차 대대가 전개 완료 상태에 들어갔어요. 포탑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향했습니다. 여단 본부 쪽이었죠. 물론 실탄은 장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광경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헬기 2대가 여단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해병대 특수대응팀이 탑승한 헬기였습니다. 로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오후 6시 최정한 대위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증언록, 영상 증거, 의무실 원본 기록,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피해자 보호 완료, 증거 보전 완료, 지휘권 회수 절차 착수 권고. 그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도장을 찍었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정한은 봉투를 들고 작전통제본부로 향했죠.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여단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포위망은 완성됐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만 남았죠. 서연은 대기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떨림은 멈췄어요.
대신 단단함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진실이 빛을 보게 될 거였죠. 다음 날 오전 9시 여단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긴급 윤리심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강당 앞줄엔 헌병단 조사관들이 앉았고 그 뒤로 여단 참모들과 주요 간부들이 자리를 채웠죠. 천장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대 중앙엔 스크린과 증언대가 설치돼 있었어요. 강도연 대령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옆에는 그가 데려온 참모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심사위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헌병단에서 파견된 준장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펼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서연 하사 피해 사건에 대한 긴급 윤리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진술은 녹음되며 위증 시 군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당 안이 숙연해졌어요. 누군가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은 강 대령을 바라봤어요. 강도연 대령,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 대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훈육을 했을 뿐입니다. 이서연 하사는 규정을 어겼고 저는 그에 합당한 지도를 했어요. 이 모든 게 과장되고 왜곡됐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돌아봤죠. 참모 한 명이 일어나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있었는데 대령님의 행동은 적절한 범위 내였습니다. 또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이 하사가 지시에 불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서 훈육이 필요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표정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이제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강당의 불이 꺼졌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흔들리는 화면이었죠. 하지만 곧 초점이 맞춰졌어요. 상황실 안이 보였습니다. 강 대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너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오늘부터 내 비서병이다. 화면 속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죠. 커피를 타오라는 지시, 구두를 닦으라는 명령,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습니다. 규정? 내가 감히 나한테 규정을 들먹여? 강 대령의 손이 움직였어요. 따귀를 때리는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강당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어요. 강 대령은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습니다. 참모들도 고개를 숙였죠.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강 대령, 이 영상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저건 맥락이 잘못됐어요. 전후 사정을 보면 전후 사정이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강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소리가 강당에 울렸죠. 이건 정치야. 음모라고. 내가 누군가의 표적이 된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시선을 피했죠. 바로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모두가 일어났어요.
이택은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리며 말했어요. 앉으십시오. 절차를 계속하세요. 심사위원장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의장님, 참석하시는 겁니까? 이태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관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는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어요. 강 대령은 뒤를 돌아봤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왜 여기에?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심사위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이서연 하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뺨의 멍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서연은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이서연 하사, 신분을 밝히시겠습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뒤를 돌아봤어요. 맨 뒷줄에 앉은 이태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였죠. 하지만 오늘은 합참의장이었어요. 서연은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태근 합참의장의 딸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참모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강 대령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 하사로 서겠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숨기고 입대했어요. 그저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도연 대령은 저를 군인이 아닌 하녀로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사적 심부름을 강요받았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으며 규정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제 신분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강 대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짓을 했겠나?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건 함정이야. 정치야. 그가 소리치는 순간 천장 스피커에서 저주파음이 울려 퍼졌어요. 상공 통과 편대 알림이었습니다. 폭격기가 저고도로 강당 위를 지나가고 있었죠. 엔진음이 건물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강 대령의 목소리는 그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계속 무언가 외쳤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엔진음이 점점 커졌죠. 그리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침묵이 돌아왔을 때 강 대령은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의 가면은 완전히 파열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뿐이었죠.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강도연 대령, 지휘권 정지 및 조사 협조 명령을 하달합니다. 오후 2시 강당 밖에는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나자마자 강도연 대령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강도연 대령님, 직무정지 및 신병 확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대령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헌병들이 그를 에스코트하며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병사들은 모두 길을 비켜줬어요.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죠.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군용 차량 문이 열렸어요. 강 대령이 차에 오르자 문이 닫혔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여단을 빠져나갔죠. 철조망 너머로 사라지는 차량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강당 안에서는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참모들을 하나씩 호명했어요. 김중령, 박소령, 최소령. 세 분은 허위 진술 혐의로 분리조사 대상입니다.
헌병대와 동행해 주십시오. 3명의 참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헌병들이 그들을 안내했죠. 강당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최정한 대위는 단상 옆에 서서 두꺼운 문서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그를 불렀어요. 최정한 대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한은 단상으로 올라가 문서철을 펼쳤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보호 절차 규정 3조 1항에 따라 완료했습니다. 증거 보전 규정 3조 3항에 따라 영상 및 음성 자료 확보했습니다. 지휘권 회수 절차 규정 5조에 따라 합참 직보 체계로 상신 완료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보고했어요. 모든 절차가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는 걸 증명했죠. 심사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위. 맨 뒷줄에 앉아있던 이태근이 일어났어요.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모두가 다시 일어나 경례를 붙였죠. 이태근은 최정한 대위 앞에 멈춰 섰어요. 고생했네, 대위.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한은 허리를 굽혀 경례했어요.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태근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이태근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참의장으로서 서연을 바라봤죠. 이서연 하사. 예, 의장님. 오늘 용기 있는 증언, 군의 명예를 지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종료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서연은 잠시 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오지훈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서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끝난 것 같아. 지훈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틴 덕분이야. 오늘 군이 군다웠어. 그는 일어서며 거수경례를 붙였어요. 서연도 일어나 답례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죠. 말없는 연대감이 흘렀어요. 오후 4시 여단 외곽에서는 철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9 자주포가 포신을 내리고 이동 준비를 했어요. 거대한 포신이 천천히 수평으로 돌아갔습니다. 훈련 사격이 종료됐다는 신호였죠. 사격장 지휘관이 무전기를 들고 보고했어요. 포대 전체 훈련 종료. 귀대 준비 완료. K2 전차들도 엔진을 시동 걸며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궤도가 흙을 밀어내며 돌아갔어요.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죠. 전차들은 대열을 이루며 천천히 철수했습니다. 상공에서는 폭격기 편대가 마지막 적어도 비행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 대씩 강당 상공을 지나가며 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높이며 멀어져 갔죠. 은빛 기체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해병대 헬기 2대도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터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헬기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른 헬기는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서쪽 하늘로 날아갔어요. 여단 정문의 통제선도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들이 빨간 테이프를 걷어내고 바리케이드를 옮겼어요. 작전통제본부 차량의 안테나가 접히며 내려왔습니다. 통신 장비들이 하나씩 꺼졌죠.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던 군용 트럭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정문을 빠져나갔고 뒤를 이어 다른 트럭들도 따라갔죠. 끝없이 이어졌던 행렬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병사들은 정문 앞에 서서 떠나는 차량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드디어 끝났네. 진짜 대단했어. 이런 거 처음 봤어. 저 하사, 진짜 용기 있더라. 속삭임이 오갔지만 모두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 6시 서연은 내무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이 뒤섞여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문이 열리고 최정한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하사님, 이거 전달하러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펼쳐봤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명예회복 조치 완료. 추가 지원 필요시 헌병대로 연락 바람. 서연은 문서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대위님. 대위님이 아니었으면. 정하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용기를 낸 건 하사님이에요. 그는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 나갔어요.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밝았어요. 거대한 힘이 물러갔고 절차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동료들의 용기가 진실을 지켜냈죠.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이른 아침, 여단 연병장에는 간소한 무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임시 진급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죠. 서연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대기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계급장을 만졌어요. 하사 계급장. 오늘 이후엔 달라질 거였죠. 최정한 대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하사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오전 10시 정각,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명예회복 및 진급 예정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무대 옆문이 열리고 이택은 합참의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엔 훈장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죠. 그의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이태근은 무대 중앙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한 하사가 군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어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이서연 하사는 부당한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횡포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녀는 절차를 믿었고 동료를 믿었으며 군이라는 조직을 믿었습니다. 이태근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대 아래에서 듣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이태근은 서연을 바라봤죠. 이서연 하사 앞으로. 서연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이태근과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합참의장과 군인의 거리였죠. 이태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새 계급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서연 하사, 특진은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이태근을 바라봤어요. 규정에 따라 정식 추천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오늘은 명예패용만 허락하겠습니다. 이태근은 계급장을 서연의 손에 쥐어줬어요. 천천히 가시오. 절차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연은 계급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금속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무겁지 않았지만 의미는 무거웠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절차대로. 이태근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죠. 그는 다시 합참의장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경례. 서연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태근도 답례했어요. 두 사람의 경례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연병장의 병사들도 모두 경례를 붙였죠. 의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했어요. 서연은 무대를 내려와 연병장 구석으로 갔습니다. 오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 서연아. 고마워, 지훈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용기 냈잖아.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오후 2시 서연은 내무반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어사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프를 뜯어 게시판에 붙였어요. 반듯하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기록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절차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오지훈이 옆에서 작은 글씨를 더했습니다. 침묵하지 말 것. 기록할 것. 동료가 곁에 있을 것. 두 사람은 게시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같은 시각 멀리 하늘에서는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대의 헬기였어요. 공군, 육군, 해병대. 새 작은아버지의 헬기들이었죠. 잠시 편대를 이루며 여단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헬기들은 원을 그리며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13개의 별이 모였다 흩어지는 하늘이었죠.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헬기들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의 인사였죠. 오후 4시 여단 정문을 통해 군용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강도연 전 대령을 호송하는 차량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죠. 차량은 철조망을 지나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곡선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초병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초소로 돌아갔죠. 저녁 6시 서연은 막사박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구름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최정한 대위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하사님, 여기 계셨네요. 예, 대위님.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요. 정아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계속 복무할 겁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다른 군인들처럼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군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평화롭게 밤이 찾아왔어요. 연병장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초소에서는 초병이 규칙적으로 걸었죠. 발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어요.
서연은 내무반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긴 싸움이었죠.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절차가, 동료가, 그리고 자신이 이긴 거였죠. 그녀는 손에 쥔 계급장을 바라봤어요. 명예패용. 언젠가는 정식으로 달게 될 계급장.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절차대로 갈 겁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중에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아침이 올 겁니다. 서연은 그 아침을 맞을 준비가 됐어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연병장 어딘가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점호를 알리는 소리였어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여미고 모자를 썼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권력의 오만을 절차의 힘으로 꺾었고 개인의 상처를 조직의 개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연병장에 병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연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절차가 있었습니다. 점호가 시작됐어요.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서연 하사. 예. 그녀의 대답은 또렷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죠. 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군대를, 더 정의로운 조직을 만들어갈 시작. 서연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